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종편 애들은 아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뭐요? 이 진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뭐요? 이 오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네. 이슈. 윤석열이 계엄 선포한 직후에 대법원이 대법관들하고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는 알고 있죠. 네. 예. 근데 회의 내용이 안 나와서 우리가 그걸 따져 묻기가 좀 애매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엄청난 장면이 하나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뭐예요? 계엄 선포 당시에 네.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을 동조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천대엽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장면 네. 우리 종편 수기들 같이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합헌 저게 그 우와. 국감장에서 굉장히 밤늦게 나온 발언이어가지고 그게 크게 지금 모든 분들이 네. 그 주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다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네. 저게 계엄이 합법이었다면 네.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법원이 이 계엄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관점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는데 네. 기각 사유가 위법성, 그러니까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법관의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 대법원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과 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계엄에 대한 시각과 아울러 나아가서 그러면 위법성을 인식을 했는지가 논란이 되면 윤석열도 내란 당시에 위법성 인식 안 했다고 하면 무죄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거기까지 엄청 연결이 중요하네. 되는 굉장히 심각한 법원의 심각한 인식입니다. 법원의 인식, 이 계엄에 대해서 법원의 인식이지.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 맞죠? 저는 그 박성재 그 구속 기각이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어떤 정말 위험한 사인이라 정말 오.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상징이라고 생각을 어우, 야, 하거든요. 큰일이네. 이게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일반적인 뭐 도주 우려, 정말로 너 출석 열심히 하니까 도주 우려가 없어.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거긴 한데 왜냐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게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심한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형량이 가장 센 범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법률가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거기에 위법성 인식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위법성 인식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범죄 행위가 있어야 돼. 구성 요건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행위를 판단하는 거고요.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위법성의 인식,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인 줄 몰랐다 나는. 그러면 그건 행위자마다 그 주의도가 달라지겠죠.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총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얘가 총을 쏘기 전에 공무원한테 물어봅니다. 나 총 쏴도 돼요? 그러니까 쏘세요 해서 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소됐는데 공무원한테 물어봤으니까 너는 총 쏘는 거에 위법성이 없었다. 무죄 이렇게 나온 판례가 있어요. 이게 위법성의 인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누구한테 뭘 물어봐가지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말이 안 되죠. 일단.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이 판사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얘가 이것이 범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 거야. 네. 쉽게 말하면 저기 옛날 그 독일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판례는 사실 법률의 부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위법성의 인식을 굉장히 좁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 기각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번 내란 재판 진행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어떤 그 사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 큰일이네. 박성재 장관은 법률가잖아요. 네. 검사 네. 출신이고. 큰일이야. 그날 국회에 시민들 법률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이것이 불법한 계엄이라고 하면서 다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성재 장관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법관들은 이게 위법한 계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회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이대가 12월 4일 출근할 때 이 계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119 서부지법 폭동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몰라. 알아. 뭐라고 했어? 얘기해봐. 나 지금 화 많이 나 있으니까 아니. 신중하게 대답해라. 그럼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뭐 마치 토시까지 틀리면 이거 혼날 것처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천대엽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 이거 완전 미친 발언이야. 이게 인식이 지금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번 박성재까지 박정호입니다. 이 판사 이름은 박정호 판사. 야 이거 너무 심각하네. 그러니까 박정호 판사는 거의 지귀현 판사 수준이에요. 이 영장 기각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애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상민 장관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이거든요. 더 심한 구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냥 도주 증거인멸 우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법성 인식을 가지고 썼는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24년 검사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영장 기각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이게 전체적으로 내란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고 그게 걱정이 되는 심지어는 거죠. 윤석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그럼요. 있다는 게 그렇죠. 문제고 네. 더 황당한 건 이 대법관인 이 천대엽 이 행정처장이 한 말이 합법적이었다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법 전문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법원의 법관이에요. 맞아. 법관이 그 당시에 계엄 선포는 불법적이라고 왜 모르냐고 일반인도 아는데 근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법원의 기류가 이랬다는 거니까 대법원이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송미령 장관이 와가지고 야, 지금 뭐 비상계엄 한다고 우리 국무회의 비상계엄 때문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겠습니까? 박성재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박성재 장관이 지금 이 비상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 비상계엄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본인은 합헌적인 그 비상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법성의 인식이 네. 없었다. 네. 이렇게 판단한 박정호는 진짜 심각한 게요. 네. 당시에 박성재가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그 중에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 맞아요. 박성재가 이렇게 X표를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맞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는 인식이 완벽하게 있었던 아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이 큰일 났네 근데. 그리고 이거 이미 증거 인멸도 했잖아요. 박성재가.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3,600명. 원래 증거 인멸 우려만 있어도 이거 구속을 시키는 건데 네. 증거 인멸을 이미 해버렸는데 문건을. 야,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 판단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많은 지시를 이동하면서 막 내리고 합니까? 예, 그 많은 맞습니다. 지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뭔가 똑똑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계엄이 해제되기 전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회의를 할 때와 그다음 법무부에서 회의를 할 때는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네. 회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로 볼 수도 있지 않는가. 네. 그 박상희 장관의 경우에는 이미 다 드러났고요. 그럼 대법원은 뭐 했는가? 저는 그걸 또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